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번 추석엔 총리를 파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3편의 만화를 올렸는데요. 정 총리가 그러더구나. 추석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건 위험하다고. 어머니 아버지 고향 안 가는 게 진짜 효도래요. 정세균 총리가 그랬어요 등등. 자신을 팔아서라도 고향 방문하는 대신에 집에 머물러 달라고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고향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예? 추석 눈치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기요, 부모님들이 먼저 쿨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번 추석에는 힘들게 내려와서 전 부치지 말고 대신 용돈은 따블이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분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택배 업체들이 급한 대로 추석 성수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추석 성수기 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택배 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사비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량이 점점 늘면서 분류하는 일에 길게는 9시간까지 걸리자 같은 레인에 배당된 택배 노동자 6명이 돈을 모아서 아르바이트생 1명을 쓴다는데요. 하루 3시간 분류 작업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돈은 한 달 120만원, 한 사람당 20만원씩 돈을 쓰는 셈입니다. 또 아내나 자녀한테 분류 작업을 맡기는 택배 기사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추석 명절에 과로사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참 이거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 겁니까? 총알 배송에 새벽 배송에 하루 배송에 당일 배송 등등등. 이런 택배 기사님들의 수고 덕분에 코로나19에 또 불편 없이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해서 이루어지는 일상은 결코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 동안 박 의원과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기관들로부터 공사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000억여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부 작성 자료를 보면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지난 5년 동안 해영건설, 파워개발, 원화종합건설은 국토부와 산하 기관들로부터 25건 모두 773억 1,000만 원어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들 세 기업은 모두 박 의원이 직접 설립한 뒤에 장남에게 물려주거나 자신의 친형을 대표로 한 친회사입니다. 박 의원이 실질적 오너라고 할 수 있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이 국토위 야당 간사를 지낸 2년 동안에 피감기관인 국토부 산하 기관들로부터 받은 공사 수주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도덕성 시비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박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서 본인 및 가족 회사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부당 이득을 누린 최악의 이해충돌이다. 사실상 건설업자인 박덕흠 의원이 그렇게 국회 국토교통위원과 간사 자리에 집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야, 5년 동안 얼마요? 1,000억 원? 1,000억 몰아주기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의힘 아주 쭉쭉 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특감해야지. 예? 뭘 하고 있는 건지 참 모르겠네요. 수백조 원의 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 투자를 담당하는 직원 4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고 이들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752조 2천억 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 부문의 규모는 약 90조 원에 달하는데요.
국민연금은 2017년 퇴직 예정자들이 투자와 관련된 기금 운용 기밀 정보를 외부로 전수한 것으로 드러나서 파문이 일었죠. 또 2018년에는 기금 운용본부 직원 114명이 해외 위탁 운용사들에게 지원을 받아 해외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이어지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 노후자산 관리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자산 운용은 매니저의 개인 실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인데요. 기금 운용 수익률은 1%포인트만 떨어져도 고갈 시점이 5년 앞당겨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관리해도 부족할 판에 마약이요? 750조. 이거 그냥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가운데 생계 위기에 몰린 전세버스 기사들의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 한 번의 운행이라도 더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노조 출범과 함께 잡은 첫 외부 일정은 극우단체 개천절 한글날 상경버스 운행 거부 선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오는 개천절에 또다시 단체 움직임 등이 있으면 코로나 재확산은 뻔한 상황이라 거부하게 됐다고 선언 취지를 밝혔습니다. 전세버스 노동자들은 이 같은 선언과 함께 정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직접적인 지원 방안 등을 촉구했습니다. 당장 길바닥으로 내앉을 위기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거부하겠다는 선언, 그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 보내드립니다. 정말 큰일 하신 겁니다. 이런데도 여전히 광화문에 모이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희생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정말 천벌받아요.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